네, 이제 4월의 첫째 주 경마가 되겠습니다. 4월이 되면서 조금은 경마는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부산 지역이 이제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부산 쪽도, 경마장의 관객 입장이 이제 제한이 돼 버렸죠. 자, 그렇지만 뭐, 경마는 계속됩니다. 자, 4월달부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서울, 부산이 이제 교차 경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일반 경주고 이제 국내 산마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결과를 따라서 상당히 좀 재미있을 경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손가락 안에 드는 기수들이 총출동을 했는데, 물론 뭐 이렇게 붙는 경우는 많지만, 특히 이번 경우는 대부분 다 선행마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선행 승부를 할 말들이 이제 3번마 빅토리 세미라든가 5번마 르르아 블랑, 6번마 불의 여왕, 9번마 프린세스 삭스, 10번마 라운더 최강, 그리고 12번마 남산 초콜릿 등 선행 일변도의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 경합은 이제 불을 볼 듯이 이제 뻔한 거고요. 그 중에서 10번마 라운더 최강 박태종 기수가 타고 있고 12번마 남산 초콜릿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이 지금까지 뛴 걸로 봐서는 뒷심이 좀 모자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경합은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이제 버티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 경주에서 이제 앞뒤가 다 되는 말 9번 프린세스 삭스 물론 데뷔전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에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앞뒤가 다 되는 그러니까 선취입이 자유로운 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이 9번 프린세스 삭스가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착순의 한 자리는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6번마 불의 여왕입니다. 마필이 분명히 앞으로 발전 가망성이 상당히 높은 말이에요. 주행심사도 상당히 호기록으로 통과를 했고 말의 체형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행 경합이 상당히 심한 경주의 데뷔전이다.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이 마필이 상당히 인기마가 될 것은 확실하고요. 분명히 뛸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뷔전이라는 좀 부담감이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마 글로리칸. 뭐 지금까지 보면 좀 평범한 말입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발전 가망성이 높다 뭐 이런 건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주의 전개가 앞선의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발력이 좋은 말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선행 경합은 이제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될 거고 대부분 뒷심들이 그렇게 있질 않기 때문에 뒤로 처질 가망이 있습니다. 그때 이 글로리카는 그나마 좀 뒷심을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거기다가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역시 감량의 이점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직전 경주에서도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 초반 스타트가 좀 밀렸을 뿐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순발력 좋은 말, 선행마들이 많은 경주에서 마지막 꼭 참고 가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말, 그 말이 글로리칸이기 때문에 전개의 이점은 상당히 좀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요.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저는 9번 프린세스 삭스 이마피를 가장 좋게 보고요. 배당을 보고 복병으로 2번 글로리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 여왕이 조금은 좀 물음표의 말이죠. 근데 나머지 말들이 좀 솔직히 뒷심이 그렇게 있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데뷔전이지만 불의 여왕이 좀 좋은 호기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복병을 보자면 저는 3번마 빅토리sem입니다. 이마필도 물론 뭐 선행 위주로 뛰든 말이기는 하지만 봤을 때 좀 어느 정도의 걸음은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또 최원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좀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교체 경주 부경 1경주가 되겠습니다. 1200m 경주고요. 국내 산마 6등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특별한 강자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안 될 말이 있는 뭐 그런 경주도 솔직히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은 중하급 편성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여기서 지금 인기마가 될 게 2번 어메이징 풋, 뭐 3번 고수의 파워, 그리고 9번 서부퀸 정도가 팔릴 것으로 보이고요. 1번 원더블레이드라든가 데뷔전을 갖고 있지만 14번 폭풍질주 등이 이제 좀 인기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인기마들이 다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2번 어메이징 풋이나 고수의 파워 다 57km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의 가능성은 보였지만 그렇다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다만 고수의 파워는 3착을 하면서 자기 걸음은 좀 내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요, 어느 말이 선행을 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말 어메이징 푸시나 고수의 파워 등이 선행을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6번 원더풀 데이즈가 순발력에 있어서는 좀 앞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으로 도주를 할 수 있다면 이 정도 선에서는 또 버틸 수도 있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말이 선행을 가고 앞선을 장악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13마 폭풍질주는 주행심사에서 끝걸음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역시 57km에 지금 맨 후차, 그러니까 14번 게이트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순발력이 타마필에 비해서 앞서냐 하면은 솔직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인기마들이 좀 선전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다들 약점은 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만히 볼 경주는 지금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경마라는 거는 순위는 정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자, 일단 저는 이 경주에서 3번막 고수의 파워를 가장 좋게 봅니다. 직전 경주 선전한 모습도 보였고 어느 정도 좀 앞뒤가 되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3착을 2번을 했죠. 9번마 서브퀸. 이 마필이 좀 끈끈함을 좀 갖고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좀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팔리고 안 가는 마필이 될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선다면 분명히 걸음을 더 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서브퀸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6번 원더풀 데이즈가 만약에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도 좀 버텨볼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복병으로는요,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1번 원더블레이드하고 14번 폭풍질주 이 두 마필을 놓고 고민을 좀 했는데 이 원더블레이드는 지금 4세가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이제 그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계속해서 장기 휴양을 지금 했단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은 솔직히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14번마 폭풍질주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다시 서울 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 1300m 국내 산마 6등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직전 경수 착수권에 들어오면서 선전을 했던 2번 라온샹젤리하고 직전 경주 1400m에서 무너지기는 했지만 기본 걸음 갖고 있는 7번 그레이캣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 비레킹이라든가 또는 12번 삼정 타파즈 역시 우승 경험이 한 번은 있었던 말이죠. 이런 마필 등이 좀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도 거의 뭐 인기만 혼전 경주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2번 라온샹젤리하고 7번 그레이캣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하는 말은 8번마 송환 플레이어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죠? 밋밋합니다. 거의 밑에서 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4세가 됐고요. 근데 이마피를 자세히 보면 끝걸음은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경주를 망치고 마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말인데 지금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순발력 있는 말을 몰아내는 데는 좀 탁월한 기수입니다. 최근에 이역기수가 좀 하향세에 있습니다. 하향세에 있지만 분명히 좀 절치부심하고 좀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좀 만만한 편성에서 이 송환 플레이어가 초반에 좀 붙여서 갈 수만 있다면 마지막 끝걸음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물론 가망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배당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송환 플레이어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그레이캣 그리고 2번 라운 상젤리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앞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고요. 이 두 마필의 아성을 만약에 깬다면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8번 송환 플레이어 이 정도까지 봅니다. 복병권으로는 이제 1번 비레킹하고 12번 삼정 타퍼즈 이 두 마필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이 삼정 타퍼즈가 조금은 더 능력상 앞서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12번 삼정 타퍼즈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우열은 조금 드러납니다. 자, 일단 이 13번마 아델 스마트가 상당한 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죠. 직전 경주에 이제 1위를 차지했었고요. 선위권에서 끈끈하게 뛰면서 마지막 힘을 발휘했던 마필입니다. 단점이라고는 이제 일단 1000m를 뛰고 급격하게 지금 1400m에 도전을 했다. 거리를 상당히 늘려 나왔다라는 게 한 가지 단점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순발력보다는 추임력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거리가 늘어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뭐냐면 선행마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 빠른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번 게이트에 있는 더 퍼스트 팩터가 어떻게 보면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을 잡을 수 있는 말이 있느냐 했을 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더 퍼스트 팩터하고 13번마 아델 스마트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될 경주입니다. 근데 보시면 곳곳에 복병이 있습니다. 좀 기절을 모았었던 2번마 She Just Kingdom 이 마필 뭐 8번을 뛰면서 2착 한 번 한 게 다고 벌써 이제 5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데뷔 당시만 해도 조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말인데 생각보다 발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말이고 8전을 뛰는 동안에 아직도 6등급이다. 그러면은 글쎄요. 더 이상 뭐 나올 걸음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 거고요. 데오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걸음이 상당히 좋아온 말인데 역시 바닥권이고 트리플 스톰이 직전 경주 1400m에서 이제 2착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m 거리라면은 좀 버텨볼 수도 있다.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 초반 걸음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불안하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은 8번마 올드 천하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데뷔전에서 4착을 차지했었는데 이때 이 8번 올드 천하가 13번 아델 스마트와 같이 뛴 경주입니다. 근데 스타트에서는 이 올드 천하가 많이 뒤졌죠. 그런데 마지막에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뭐 아델 스마트가 1착을 차지하고 이 올드 천하가 4착을 차지했지만 착차가 그렇게 뭐 많이 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좀 더 좀 길었다면 올드 천하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물론 부담 중량 57이라는 그 신마치고는 좀 많이 단다는 단점은 있지만 저는 이 올드 천하하고 아델 스마트가 다시 한번 붙는데 경주 거리가 1400m다. 이러면 올드 천하가 조금은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도를 좀 엎어서 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게 보는 말은 게이트 2점이 있는 1번마 더 퍼스트 팩터입니다. 그리고 8번마 올드 천하 이 마필을 좀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선전했었던 13번마 아델 스마트 역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파전이 될 가망이 높고요. 만약에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리고 앞에 말들의 그 걸음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경제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늦어질 텐데, 그렇다면 뒷심 좋은 5번 트리플 스톰에도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 국내사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오랜만에 참 9마리가 나오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7번 고고스타, 8번 럭키월드, 그리고 6번 국향 이 세 마필의 선행 싸움이 될 것이고요. 과연 9번 블랙루키가 마지막 추입이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서 제일 좋게 보는 말은 7번마 고고스타입니다.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고요. 분명히 형구는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인데, 특히나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까지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착순 한 자리는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8번마 럭키월드 직전 경주 9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졸전을 펼쳤는데 약간 기복을 좀 보이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직전 경주는 1700m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나갔다가 이제 무너진 경주였고, 이번 경주는 다시 적정거리인 1200m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국향은 직전 경주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이제 걸음이 조금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안토니오 기수가 지금 세 번째 경주인데도 좋은 말들을 좀 많이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블랙루키가 과연 취입할 시간이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번 경주 압도적인 순발력을 보이는 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블랙루키가 분명히 한 번에 타이밍은 나올 거예요. 근데 9마리 추천하는데 4마리를 추천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7번마 고고스타 그리고 8번마 럭키월드 이 두 마필의 선행 싸움에 9번마 블랙루키의 취입 타이밍,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부경 3경주 국내산마 5등급 경주입니다. 1200m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도 조금 능력의 우열은 드러나는데 조금 재미있는 말이 있어서 좀 좋은 승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1번 게이트에 있는 영광의 스타트 이 마필이 지금 선행을 나갈 호기를 좀 맞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게이트에 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발력 좋은 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스타트, 그리고 또 하나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크라운 펑키가 붙어서 들어간다면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좀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경기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6번마 와칸다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와칸다가 초반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는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마필이 조금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죠. 작년 5월 달에 나오고 이제 10월 달까지 한 5개월 정도 휴양 기간을 거치고 나온 다음에 말이 완전히 소위 말하는 맛이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과연 여기서 이렇게 그냥 주저앉을 말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반등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만만한 편성을 좀 만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좀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4번마 원더풀 킹의 마지막 추입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느냐죠. 자, 이 경주는요, 1번 영광의 스타트, 10번 크라운 펑키가 선행 싸움을 할 것 같고 경기를 주도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경주의 흐름은 조금은 빨리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4번마 미스 아델이 선의권 전개를 할 것이고, 자, 4번마 원더풀 킹이 과연 어느 타이밍에서 취입 타이밍을 잡느냐,
이 승부고요. 와칸다가 어떤 습성으로 뜰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이 마필이 선행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 걸음을 내고 간다면, 즉 선의권에서 좀 붙어서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마지막까지 끈끈한 승부를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칸다에 대한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거고요. 일단 보여진 모습으로는 영광의 스타트, 크라운 펑키 이 두 마필의 선행 싸움에서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긴 하지만 둘 다 선행 승부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양보 없는 싸움을 한다면 분명히 마지막에 몰락할 수도 있는 경주다. 그래서 이변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는 일단 6번 와칸다, 인기에는 조금 떨어져 있겠지만 저는 와칸다를 좀 믿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역시 영광의 스타트 그리고 크라운 펑키입니다. 그리고 미스 아델보다는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4번마 원더풀 킹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 국내 3마 6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치열한 좀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 경주입니다. 말들이 뭐 좋아서 난타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뭐 그렇게 있거나 뭐 이런 말들이지는 않습니다. 좀 하급 편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직전 경주에 좀 선전했었던 7번마 페더럴라이가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해서 좀 좋은 성적을 내니까 이제 문세영 기수를 특급 기수를 좀 태워서 강력하게 우승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또 편성이 상당히 좀 괜찮기 때문에 페더럴라이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첫 승의 호기를 만났다는데, 문제는 베스트 탑입니다. 이 페더럴라이도 선입코에서 좀 뛰는 말이죠. 근데 이번 주 경마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주로가 좀 빠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8번마 베스트 탑이 선행권, 그러니까 선두권에서 뛴다면 특별히 1400m라 하더라도 뒤에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말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자, 9번마 라운더 타이거가 과연 어느 정도 이 8번마 베스트 탑을 괴롭혀 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직전 경주에 좀 깜짝 준우승을 했던 허니버터 바비가 역시 좀 팔리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8번, 그러니까 7번을 뛰어서 이제 2차 지난번에 한 번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6번을 뛰어서 입상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마필도 그렇게 센 말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좀 KTA 점 있는 2번마 스피드 플라잉. 이마필도 좀 전개에 있어서는 조금 유리한 점을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좀 믿음이 간다거나 특징이 있다거나 뭐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이번 편성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부진마 경주들이기 때문에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좀 애매한 경주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자의 경주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나은 어떤 우열은 좀 가려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중요한 승부처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 8번 베스트 탑이 경주 전개에 있어서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개에서 가장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행권에서 만약에 버텨본다면 9번 라운더 타이거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선입권에서 마지막까지 붙어볼 페더럴 라인은 솔직히 말보다는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2번 게이트의 스피드 플라잉이 최대한의 좀 복병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부산 4경주 호남마 4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꼭 이번 그 경주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마필 중에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 3번마 영성 특급 5번 나와서 3번 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상당히 센 말이죠. 근데 약간의 좀 기복을 조금씩은 보이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도 갖고 있고요. 마지막 뒷심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향후에 더 뛰려면 이 호남마 경주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의 힘을 좀 내줘야 됩니다. 이제 상위군으로 갈수록 어차피 외산마랑 이제 섞여서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왔던 말들과는 조금은 급이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번이 실질적인 지금 승군전이기 때문에 보여진 전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최상위권의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경주 안게이트에서 선두권으로 좀 경주를 전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말이고요. 아마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만은 6번마 프리덤 나이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번 경주 최대의 그 기대만은 14번마 스마트 밸류입니다. 이마필은 지금까지 4번 나와서 3번 우승을 차지했고 직전 경주에 좀 걸음이 좀 무뎌졌죠. 직전 경주 이제 이마필도 역시 앞에서 뛰는 말이고요. 뒷심도 상당히 좋은 말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뭔가 조금 이상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직전 경주의 부담 중량이 57이었거든요. 한 개 부담 중량을 한번 달아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서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스마트 밸류가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앞으로도 좀 발전 기대치가 높은 말이다라고 보고요. 프리덤 나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3번 나와서 우승 없이 2창만 좀 2회를 차지했던 말이고 비교적 뭐 강자들과 경험도 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력이 뭔가 좀 부족하고 특징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 대함장군이 지금 데뷔전을 갔습니다. 데뷔전을 갖는 말치고는 상당히 좀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행심사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죠. 초반에 선입권에서 뛰다가 이제 선두를 탈환 후에 마지막까지 자기 걸음 내면서 버텼는데 원래는 이게 유현명 기수가 타야 되죠. 근데 사정상 지금 박재희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도 무시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쉽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14번마 스마트 밸류를 이제 충마로 놓고 가는 경주고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8경주째 이번 토요일 경주를 좀 해설을 하고 있는데 충마라는 말을 좀 처음 써봤습니다. 자, 스마트 밸류를 저는 충마로 놓고 싶은 경주고요. 인기마인 뭐 프리덤 나이트, 영성 특급, 대함장군까지 결국 어쩔 수 없는 배당 없는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마트 밸류가 최고의 인기마가 아니길 바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막권수를 조금은 줄여서 가는 전략이 필요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요. 전 일단 스마트 밸류 이마필을 좀 충마로 놓고 있고요. 뒤에 프리덤 나이트 그리고 3번 영성 특급까지 이렇게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아무래도 데뷔전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 7번마 대함장군이 복병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 국내산 음마 5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오늘은 별로 그렇게 설명할 거 없이 빨리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말필의 특징들이 좀 별로 없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능력은 한 수 위로 보이는 2번마 운해창천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세영 기수 1400m.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운해창천은 일단 질주 습성 자체가 좀 자유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개도 좀 편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약편성이라면 당연히 충막감으로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2연승을 거두고 있는 그레이스 퀸이 만약에 과도한 인기를 얻는다면 조금은 불안한 인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도 그렇게 결정력이 좋거나 뭐 이런 마필은 아닌데 최근에 두 경주가 제가 봤을 때는 좀 편성이 약했었습니다. 좀 운 좋게 1착을 한 것 같은데 능력에 비해서는 1착 2번을 하고 지금 승분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뛰었던 그런 경주마들의 전개 또는 이 능력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편성이 지금 상당히 좀 강해진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 퀸이 물론 이마필이 능력이 없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인기가 만약에 과도했을 때는 불안할 수도 있다고요. 차라리 저는 아직 전력 미지에 11번 논스톱캣이 향후의 발전 기대치나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훨씬은 더 유리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비록 뭐 같은 승분전이긴 하지만 최근 상승세인 논스톱캣이 저는 조금 더 그레이스 퀸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인기매가 될 수 있는 13번마 트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징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마필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2번 운의 창전을 필두로 11번 논스톱캣이 상당히 좀 유리하고요.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10번 그레이스 퀸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엉뚱하게 보는 말은 3번마 사만다치타입니다. 자, 이마피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데뷔전에서 상당히 좀 좋은 호기록으로 이제 1차를 차지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좀 바닥을 좀 걷고 있는 말입니다. 이마필이 이 두 번째 경주, 요 경주에서 지금 대상 경주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때 뭐 흥바라기, 화이트참, 치프인디, 옥스퍼드 킹, 질주대로 다 어딜 내놔도 다 인기 1, 2를 다툴 만한 말들과 싸워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질마필한테 진 거예요. 근데 이때 기세가 한번 꺾여버리니까 선행마거든요. 선행마가 기세가 한번 꺾이니까 지금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좀 어느 정도 붙는 모습, 끝까지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만 이번 경주가 만약에 1200m라면 저는 이 사만다 치타를 상당히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1400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앞선 전개 후 버티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이번 운의 창천이 편성상 가장 유리해 보는 마필이고요. 기술 선행을 노리고 저는 사만다 치타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데뷔전 우승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11번 넌스톱캣. 데뷔전이 우승이 아니죠. 두 번째가 우승이죠. 직전 경주. 그리고 어쨌든 뭐 편성은 약했지만 연승이라는 것 때문에 그레이스킨도 무시는 못할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이 9번마 About Something은 뭐 인기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 마필입니다. 자, 부산 오경주 호남마 4등급 1600m입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1600m, 부산의 1600m는 예상 외로 선행마들이 조금은 유리합니다. 이제 그것도 좀 감안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그 경마의 경주 편성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편성이 이렇게 짜여지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지금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혼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일단 2번마 폭풍언덕, 4번마 캡틴 스텔스, 5번마 톰메이트, 뭐 7번마 콰트로맥스, 8번마 하늘울림, 11번마 모노폴리, 12번마 그랜드 여왕. 뭐 이렇게 팔릴 거고 아마 그레이트 굿도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말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뭐 반 이상이 입상권에 들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마필이 좀 유리하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마라는 건 상승세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연승을 거두고 있는 마필, 그리고 뭐 11번 모노폴리 역시 마찬가지고 이 모노폴리는 좀 회춘을 느낌이죠. 제가 계속 추천할 때는 안 들어오더니 이제는 들어오면서 인기마의 대열에 올랐다 보니까 배당의 메리트는 그렇게 없고요. 여기 직전 경주 1착을 차지했던 하늘울림 뭐 이런 맛들도 있습니다. 인기도로 봤을 때는 이번 폭풍 언덕하고 하늘울림이 상당히 좀 좋게 보이는데 글쎄요, 뭐, 저는 들어와도 할 수 없습니다.
기수, 페로비치 기수는 무서운데 저는 이마필은 솔직히 빼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행심사에서 1착을 하고 직전 경주 1착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세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전 경주 이 1600m 경주라든가 또는 뭐 그 전 경주인 1400m 좀 경주 거리가 좀 늘어났을 때 이마필이 좀 버거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나 2월달 올해 2월달에 띄웠던 이 1600m 경주에서는 경주 능력 부진으로 제 재검까지 이제 내렸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필이 직전 경주 1등을 하면 살아났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진 않아요. 다만 고블린이라는 말을 이겼다. 그러면 솔직히 무시는 못하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경주거리 1600m에 이마필보다 센 말이 없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경주기 때문에 저는 인기마이지만은 과감히 좀 제외를 하고 싶고요. 11번만 모노폴리는 기본적으로 뒷걸음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이건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 승부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빼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이 경주에서 제가 제일 지금 좋게 보는 말은 5번마 톰메이트입니다. 뭐 계속해서 이착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결정력 부족이죠. 이착만 지금 벌써 이 마필이 이착만 6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6착을 차지했던 요 경주에서만 착순권에 못 들었고 나머지는 다 2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뭐냐면 대상 경주입니다. 뭐 히티의 강, 위너스맨, 굿삭스, 마하타이탄, BK룩스 뭐 이런 마필이랑 뛰었던 경주였거든요. 결코 무시는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왜 우승을 못하는지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최근 1600m 경주를 계속 3착을 갖다 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역시 5번 톰 메이트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12번 그랜드 여왕이나 그레이트 굿 등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특히 이 그레이트 굿은 연승을 거두면서 좀 기대를 모았었는데 이제 바닥을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리가 1600m로 더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조건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1600m는 어떻게 보면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말들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 굿을 모주노 기수가 타고 만약에 앞선에 붙여 나간다면 좀 재밌는 승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상당히 혼전도도 높으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마가 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필들이 좀 편성이 아주 절묘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특히 이 6번 막 골든 같은 경우에도 최근 바닥권이어서 그렇지 완전히 무너질 말은 아니란 말이죠. 쿼트로맥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일단 톰메이트의 경주 전개가 가장 좋다라고 보고 첫 우승도 노릴 수 있는 편성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2번마 폭풍 언덕이고요.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거는 좀 배당을 보고 13번마 그레이트 굿, 이 마필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좀 입상 가능성이 높은 마필로 보고요. 복병으로 11번마 모노폴리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자, 또 4등급에서는 또 거리를 줄여서 또 1200m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좀 붙을 수 있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인기가 혼전 경주입니다. 8번마 티즈시티, 9번마 머니시장, 그리고 여기에 11번마 라온 나이트맨 정도가 팔릴 것으로 보이고 1번 버키플 골드가 복병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저는 이 8번 티즈시티는 이제 선의권에서 뛰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8번을 싸워서 3승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
그리고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저는 이마필이 왜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를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발전을 좀 해야 되는 말인데, 그리고 충분히 자기 능력은 좀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말입니다. 뭐냐면, 선추입이 좀 자유롭다. 뭐, 극단 꼭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도 아니고요. 자기 걸음만 딱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에 날라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능력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편성운이 안 따르는 건지, 뭐, 그런 점은 좀 없잖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편성을 좀 잘 만났고요. 9번만 머니 시장은 꾸준히 자기 걸음은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믿음이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마필이 더 뛸 것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자신 있게 이 말을 추천, 이 말 꼭 들어옵니다. 이 말 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다라는 거죠. 차라리 저는 머니 시장보다는 라운 나이트맨이 이역기수가 타면서 이제 최근의 부진을 좀 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제가 최대 노리고 있는 말은 2번마 화이트 코멧입니다. 물론 이마필이 인기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는 인기가 좀 없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마필을 또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쉽사리 놓을 말은 또 아니거든요. 이마필은 직전 경주 완전히 바닥권으로 가버렸고 앞선서 뛰다가 마지막에 잡히고 해서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시 적정거리인 1200으로 왔다라는 거죠. 물론 직전 경주도 1200이지만 그때는 아무래도 상대가 좀 셌었고요. 그 전에 1400에서 계속 무너지는 걸음을 보여줬는데 1200의 2번 게이트 그리고 특별히 선행을 좀 괴롭혀줄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좀 버티기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화이트 코멧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좀 하면요. 능력상으로는 좀 타마필에 비해서는 조금 밀리는 건 사실이지만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이번 화이트 코멧을 가장 좋게 보고요. 인기 마지막 능력마인 8번 티즈시티 그리고 이역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11번 라운 라이트맨까지 입상 가능마로 추천을 하고요. 9번 머니 시장은 솔직히 현장에서 결정을 해야 될 마필입니다. 근데 크게 믿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부경 6경주 오늘 부경 교차 경주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장거리 1800m 경주가 되겠고 3등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능력이나 그러니까 전개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 10마리가 나오는 좀 조촐한 편성이 돼버렸고요. 물론 과거에는 10마리, 9마리 나오는 경주 참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14마리 풀게이트를 꽉 채우다 보니까 10마리만 나와도 참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7번마 위너스맨이 뭐 압도적 1위를 차지할 것이고요. 저도 이 능력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6번 나와서 4번 우승했고 2번에 2착. 그 중에 한 번은 대상 경주.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 정도 이게 지금 뭐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 또 1800m의 경주 거리 경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너스맨은 여기서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후차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복은 좀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인 걸음을 갖고 있는 파워 원더풀이 직전 경주 1800m의 우승까지 하면서 뭐 거리 적응도 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마필들이 이 두 마필을 자력으로 이긴다. 저는 솔직히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이 믹스팩터라든가 닥터스카이 그리고 리버스 스윕 등이 좀 팔릴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대안이 없어서 팔린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 파워 원더풀, 7번 위너스맨 이 한방의 막권 조합이 참 유리한 막권 조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굳이 복병을 좀 꼽자면 좀 어부지리를 바라면서 기본적인 걸음을 갖고 있고 1800m의 경주거리 경험이 풍부한 8번 이기다.
이 마필이 좀 이변을 낸다면 이변을 낼 수도 있는 말,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 호남마 4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충만은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9번마 히든 돌풍. 기본적으로 제 선두권에서 뛰는 마필이고요. 일단은 뭐 선출이 자유롭습니다. 신의 강자로 좀 떠오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9번 히든 돌풍은 꼭 이번 경주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주의 깊게 봐야 될 마필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1200m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 앞선에서 전개를 할 텐데 이 히든 돌풍보다 좀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든 돌풍이 선행권 싸움에만 휘말리지 않고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충분히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좀 보여지고요. 직전 경주에 선전했었던 12번 글로벌 신화나 또는 13번 파인 로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뭐 인기마 경주로 그냥 끝나버리죠. 근데 뭐 경마라는 게 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말은 4번마 오클랜드 삭스입니다. 이마필은 뭐 작년까지는 참 잘 뛰었었는데, 작년 이제 10월달 경주에 나와서 57kg라는 등짝을 달고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 휴양에 좀 들어갔죠. 그리고 직전 경주가 이제 올해 2월달 경주였는데, 역시 57을 달고 순발력은 살아났는데 마지막까지 좀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 역시 57을 달고는 있지만 충분히 앞선 전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오클랜드 삭스가 이제 선행으로 딱 나왔을 때 히든 돌풍이 과연 언제 잡느냐예요. 그러니까 9번 히든 돌풍이 선행 승부를 하면서 같이 막 비벼서 나가게 되면 4번 오클랜드 삭스가 좀 버티지를 못할 가망이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되면 히든 돌풍도 별로 그렇게 바라는 경주 전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히든 돌풍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마필은 선입으로도 충분히 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4를 보내주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뎌지는 오클랜드 삭스를 따라잡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9번이 좀 늦게 이 오클랜드 삭스를 그렇게 심한 압박을 안 하고 간다면 오클랜드 삭스도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밌는 승부가 될 것이고요. 앞선이 무너진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12번 글로벌 신화나 13번 파인로드, 이렇게 인기마에서 끝날 가망성도 있는 경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요. 일단 뭐 9번마 히든 돌풍은 믿고 가야 되는 거고요. 저는 4번마 오클랜드 삭스, 그리고 12번마 글로벌 신화, 이 세 마필의 조합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복병으로는 13번마 파인로드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 서울 8경주 국내산마 상등급의 1800m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가 8경주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좀 이상하네요. 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재밌을 경주입니다. 특히나 좀 국내산 3등급에서 그래도 조금은 능력이 있는 마필로 나오는 마필들이 지금 많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가장 뭐 주목을 받고 있는 마는 이제 4번마 카빈 크로스입니다. 이 마필은 최근 이제 4연승을 달리고 이제 5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손출입이 좀 자유로운데 좀 선행 승부를 좀 즐기긴 하지만 뒷심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도 높은데, 다만 이제 승군전이라는 거, 이 승군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떨칠 수 있느냐 이거고요. 끈끈하게 자기 걸음을 내주고 있는 1번 우아룡도 게이트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좀 들쑥날쑥은 하죠. 정문사이. 상당히 기복을 좀 보이고는 있는 말인데, 이마필도 전혀 가망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가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일단 14번 뉴문 워리어 이마필을 가장 좋게 봅니다. 자, 이마필은요, 최근 두 경주에서 이제 3착, 4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혼합군 경주에서, 그러니까 이마필이 계속해서 2착을 하다가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승군전은 혼합군 경주에 들어가서 3위, 4위를 했던 겁니다. 자, 이 혼합군에 들어가서 경주를 했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거기서도 경쟁력을 보였다라는 거는 국산마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3착, 4착을 했고 다른 마필들은 연승을 거두고 있다. 그러니까 연승 거두는 말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혼합군에 가서 이 정도의 성적을 거뒀다면 국산마 경주에서는 충분히 통하는 실력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게이트가 비록 불리하지만 이 뉴문 워리어는 구태여 꼭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전개가 가장 좋지 않냐라고 보는 거고요. 복병으로 보는 말은 9번마 헤들매입니다. 이 마필도 역시 이제 좀 기복이 좀 있는 말이고요. 상군인데 지금 19전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나올 거는 솔직히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인기마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분명히 능력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마필은 이제 박태종 기수가 탔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말인데 장추열 기수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러다가 뭐 장추열 기수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원체 박태종 기수가 탔을 때 성적이 좀 잘 나온다. 이것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 저는 일단 14번 뉴문 워리어 이마필을 가장 좋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세에 있는 4번 카빈 크로스, 게이트에 이점 있는 1번 우아룡까지 이렇게 3파전의 경기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인기마의 허를 찌를 수 있는 9번마 헤들매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요. 저는 다시 일요일 경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